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폐쇄몰 1위 플랫폼 이지웰 입점해볼까라는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폐쇄몰 1위 플랫폼인 이지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폐쇄몰이라고 하면, 복지몰이라고 하면 어떤 선택된 회원들, 이런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 회원들에게만 공개가 되는 쇼핑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이지웰도 있고요, SK 베네피아도 있고, 이제너도, 요렇게 세 개가 이 폐쇄몰 시장의 과점을 좀 이렇게 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가장 1위 업체 이지웰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요새 이지웰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이지웰 관련된 자료를 한번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 이지웰은요, 2020년도에 그 현대백화점 그룹이 이 이지웰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이지웰로 이름을 바꿨죠. 요 선택적 복지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적 복지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게 복지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복지 포인트를 직원들한테 주면서 직원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구매하거나 뭔가 할 수 있게끔 포인트로 주는 이런 선택적 복지 시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현대 이지웰이 1위 업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삼성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몰이라 그래가지고 그 삼성 그룹만, 또 삼성 그룹사들만 사용하는 그런 복지몰이 있고요. LG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현대 이지웰은요, 공무원 쪽, 공기업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전체 비중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택적 복지 시장이에요. 이게 지금 최근 3개년도에 그 현대 이지웰 실적인데요. 이 단위는 억 원입니다. 매출액 기준, 요게 글씨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게 매출액인데요. 2020년 매출액은 872억 원이었어요. 21년도 매출액은 965억 원. 그런데 작년 2022년도의 매출액은요, 1125억 원. 어떤 느낌이냐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 약 10%, 15%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매출액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이 상승하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상승을 하고 있나?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133억. 자, 22년도에요. 21년도에 159억, 작년에 18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원래 기업이라면,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느낌의 이런 실적 추이를 보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만, 우리가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실적 추이를 잘 보기가 힘들어요. 매출액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업 적자 폭이 커지는 막 그런 형태의 어떤 이커머스의 실적 추이를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일반 보통의 성장하는 기업의 실적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지웰도 어쨌든 폐쇄몰이긴 하지만 이커머스 기업이니까 이 조금 너무 좀 무난하다? 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 185억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당기순이익도 152억이에요. 작년 기준으로요. 이커머스 기업에서 흑자 내는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이버, 그리고 뭐 그 이제 갓 흑자 전환한 3분기 연속 흑자를 하긴 했지만 쿠팡, 뭐 그 정도밖에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전에 지마켓 옥션이 흑자 기업이었지만 SSG에 인수된 뒤로 바로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흑자를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쇼핑 플랫폼이 무신사 정도, 버티컬 플랫폼에서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오아시스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다 적자죠. 그러니까 이런 이 이지웰, 어쨌든 폐쇄몰에서 이 1위 업체이긴 하지만, 폐쇄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커머스 기업이니까 이런 준수한 실적이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인데요, 이게 2023년 올해 3월 1분기 실적도 꼭 양호하게 나왔어요. 매출액이 366억에 영업이익 88억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그 전년도 작년 1분기 실적에 비하면 다 상승, 다 증가를 했죠.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약 10% 정도씩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고한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괜찮네.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여기 입점한다고 해도 돈 뗄 일이 없겠네 라고 우선은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지웰이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다 보니 더 안정성 있는 거가 맞겠죠. 자,
매출액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뭐 이런 업체들과 이 비교가 잘 안 돼요. 얼마나 되는 거지? 매출 1100억이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야? 왜냐하면 현대 이주엘도 이 매출액은요,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잡는 형태다 보니까 이 매출액으로는 거래액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대 이주엘의 거래액 추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는 3,700억 정도였습니다. 거래액이요. 이 현대 이주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액 전체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는 거래액이 7,600억까지 늘어납니다. 이 거래액이 7,600억이라는 어느 회사랑 비교해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냐면 마켓컬리가 약 2조 원이 좀 넘었어요. 거래액이 작년 기준으로. 마켓컬리의 3분의 1? 오늘의 집도 거래액이 약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집이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약간 거래액을 현대 이주엘이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어떤 특정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쇼핑 플랫폼이다 보니, 복지몰이다 보니 이 거래액이 7,600억이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우리가 그냥 오픈마켓이나 이런 버티컬 플랫폼은 다 오픈되어 있는 데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 7,600억 정도, 마켓컬리 3분의 1 정도의 거래액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 복지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현대 이지웰이요, 무려 5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잘 나간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쿠팡이 점유율이 이커머스 시장의 30%가 채 되지 않아요. 20%대 초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지웰은 기업 복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50%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SK 베네피아가 30%, 이제노드라고 3위 업체가 15%, 나머지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쇄몰이라는, 이 복지몰이라는 요 시장을 알려면 요 세 업체만 알면 된다. 이지웰, SK 베네피아, 이제노드. 그런데 그거 다 차치하고 우선 우린 폐쇄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지웰만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지웰만 입점을 처음에 해도 되고요. 자, 플랫폼 사용자 비중입니다. 이 이지웰을 누가 많이 사용할까요? 어떤 회사에서 이 이지웰을 사용할까요? 중앙공무원 24%, 지자체 공무원 27%, 그리고 공기업 18%, 이것까지 다 합치면 69%입니다. 즉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69%니까 이 이지웰은 공무원과 공기업에 엄청나게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지웰은 어떻게 입점을 하냐? 현대 이지웰이라 검색해서 그 이지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입점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하시면 돼요. 입점 신청하고요. 당연히 심사가 있을 거고 입점 상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폐쇄몰이라는 건 어쨌든 한정된 이런 회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들이 괜찮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지마켓처럼, 쿠팡처럼 그냥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상품들만 있으면 사실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지웰이나 어떤 이 폐쇄몰에 입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상품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거래하려는 판매자의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면 중간에 벤더사를 통해야 됩니다.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어떤 매력적인 상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럼 벤더사를 통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갖춰졌다. 그러면 계속 입점 신청해보는 거죠. 두드려 보는 거죠. 우리가 지마켓 처음에 지마켓 뭐 슈퍼딜 이렇게 입점하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원해보는 겁니다. 계속 두드려야죠. 이런 것도 안 해보면서 딱 한번 한번 입점 신청해놓고서 안 됐다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데요. 어떻게 입점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두드리셔야 돼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뭐 입점해보겠다? 여러분들 이 익명성에 다른 그냥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입점하는 걸 도와줄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점을 원하신다면, 이 폐쇄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계속적으로 두드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폐쇄몰의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폐쇄몰 1위 업체 이지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폐쇄몰에 입점하기 전에는 우리 네이버, 쿠팡 이 양강 있잖아요. 이커머스 시장에 여기가 거래액이 훨씬 크단 말이죠. 여기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네이버, 쿠팡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지마켓, 11번가, 옥션, 위메프, 티몬, 우리가 오픈마켓처럼 입점할 수 있는 곳들, 거래액이 큰 곳들 이런 데부터 먼저 입점하시고 거기에서 판매 활동을 열심히 해보셔야죠.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할 게 폐쇄몰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쿠팡만 딱 하다가 이제는 좀 판매처를 늘려봐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폐쇄몰 좋다니까 폐쇄몰 1위 업체 EGL 입점해봐야지. 이런 건 너무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비효율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쇄몰에 입점을 하시겠다, 이렇게 판매처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좀 거래액이 큰 오픈마켓, 지마켓, 11번가 뭐 이런 뭐 옥션, 티몬, 이메프 이런 데 먼저 다 입점하시고 거기서 좀 판매 활동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늘리실 때 이런 폐쇄몰을 생각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너무 폐쇄몰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했었고요. 제가 폐쇄몰에 환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일찍부터 이 폐쇄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실제 이 이지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이 복지 포인트는 매년 복지 포인트들을 공무원들한테 줍니다. 공기업 직원들한테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매출은 꾸준합니다. 꾸준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출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서 파는 게 훨씬 매출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입점하면 도대체 판매 수준은 얼마냐? 대략적으로 평균 이지웰 같은 경우는 15% 내외입니다. 그런데 요건 또 협의하기 나름인데요. 카테고리별로 다르고 대략적으로 평균 약 1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마켓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폐쇄몰 1위 업체 이지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지웰을 입점을 하려면 이 현대 이지웰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점을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 평균 수수료는 약 15% 내외다. 그런데 폐쇄몰의 환상을 갖지 마시고 우선은 거래액이 큰 오픈마켓, 네이버, 쿠팡, 그리고 그 다음엔 지마켓, 11번가, 옥션, 이메프, 티몬 이런 데들 먼저 입점하셔서 판매 활동을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폐쇄몰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제가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